실제 그렇게 도입을 하다 보니까 빠르면 하루 만에 초고가 완성될 수 있는 8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가장 많이 벌 때는 한 300만 원까지 번 적도 있습니다. 출판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자책을 약 한 100여 종 정도 현재 유통을 하고 있고, 종이책도 유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전자책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첫 번째는 이제 전자책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스킬을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에 관련된 책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경험했던 내용들의 책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자본으로 가장 쉽게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자본이 들어가는데, 반면에 이제 전자책 같은 경우는 무자본으로 쉽게 글로써 수동적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책을 출간함으로써 다양한 기회들을 창출할 수 있는 지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님은 얼만큼의 수익을 버셨나요? 제가 총 한 10권 정도 유통을 하고 있는데, 한 권당 평균적으로 월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한 8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월 평균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최대치 수익을 말씀을 드리면은 한 가끔씩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전자책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월에 이제 가장 많이 벌 때는 한 300만 원까지 번 적도 있습니다. 제 책의 경우는 관광 분야에 있어서 사업계획서 쓰는 방법이라든지 정부 지원 사업 합격했던 샘플을 제가 판매를 했었거든요. 희소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고, 저자만의 그 개인적인 경험이나 노하우가 배어 있는 그런 책 주제라면 굉장히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전자책을 쓰는데 주제가 없다라는 수강생도 있었을 것 같아요. 쓸 주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로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제는 있는데 내가 과연 해당 주제를 쓸 만큼의 전문가인가? 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정말로 쓰고자 하는 컨텐츠가 없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 건데, 전문가가 아니실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사소한 경험 하나가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이기도 하거든요. 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자책을 쓰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때는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뭐라도 쓸 게 있거든요. 기억나는 예시들로는 첫 번째로는 주부이신데 이제 청소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으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하게 본인만의 청소 노하우를 전달한 게 아니라 비슷한 청소 전문가가 미국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당 전문가의 이론을 좀 접목을 해서 청소가 어려운 엄마들을 위한 기적의 5분 청소 루틴 이라고 하는 전자책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판매한 사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굉장히 이슈잖아요. 실제 전세 사기를 겪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전자책을 쓰신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전자책에다 AI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출판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출판 프로세스를 좀 빠르게 진행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도입을 하다 보니까 전자책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면 하루 만에 초고가 완성될 수 있는 시간 효율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전자책에 생성의 AI를 접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챗GPT나 이런 생성의 AI를 활용하고 또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개입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안다면 생성의 AI랑 협업하면서 글을 쓸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핵심 내용, 즉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집중을 하고요. 글을 실제로 외주하는 형태로 AI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체적인 레이아웃, 목차들을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짜고요. 그리고 AI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 글쓰기를 해주는 형태인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한다면 글을 좀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겠습니다. 전자책을 쓰기 위해서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주제를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생성의 AI 툴 어떤 걸 써야 할지 챗GPT라든지 아니면 클로드라든지 뭐 퍼플렉시티, 나에게 맞는 생성의 AI 툴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글을 쓰는 시간을 따로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이제 앞으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툴은 AI 도구다. 어떤 AI 도구가 나에게 잘 맞는지 설정하는 게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전자책이 사실 좀 금액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어떠한 방법으로 가격을
걸 책정해야 기준이 뭐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이 강의에서 말씀드린 건 최대한 많은 플랫폼에 유통하려면 ISBN을 발급받아야 하고, 그리고 ISBN을 발급받는 전자책은 보통 종이책 가격의 70% 정도의 가격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 전자책 가격을 설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000원 이하로 전자책을 가격 책정하는 데는 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ISBN 같은 경우는 책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식 유통을 할 때, 서점에 등록을 할 때 필요한 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ISBN을 발급을 받아야만 공식 유통을 할 수 있고, ISBN이 발급이 안 된 도서라면은 이제 독립출판으로 분류가 돼서 공식적인 유통은 좀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의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실제 원고를 작성하고, 그리고 표지 제작까지도 하고 교정 교육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뤘던 그런 부분에서 제 강의가 굉장히 강점이 있고 굉장히 최신 트렌드 반영된 그런 전자책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전자책을 공식 출간도 하고 독립 출판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단점인지 강의 때 상세하게 다뤄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책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면서도 돈 버는 전자책 부수입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